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곽상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취득세 관련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랑. 취득세는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취득할 때만 세금 내는 게 아니죠. 부동산은 보유세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소득세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유세라고 했을 때 이제 크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방금 말한 임대소득세 그리고 종부세, 그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대소득세랑 종부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임대소득세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요. 그 종부세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거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시면 이제 보유세가 비중이 적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중간중간에 뭐 증여를 한다거나 양도한다거나 아니면 그 시점 잡을 때 그때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보유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 보유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천천히 이제 종부세, 임대소득세 이렇게 쭉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 보유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죠. 부동산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보유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랑 종부세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뭐 중앙정부 뭐 여기서 이제 세금을 알아서 계산해가지고 고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종부세는 그냥 고지서 받고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세 강화 정책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표를 한번 봅시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보유세의 중요성 표 한번 띄워주시죠. 이 표 보시면은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과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서 제가 표로 정리를 했어요. 여기에 주택이 있죠. 이 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별장은 종부세 안 내도 돼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 한번 보세요. 이 저율 분리과세가 있는데 이게 전답, 이게 농촌에 있는 거죠.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중 일부 토지. 이거는 이제 저율 분리과세라고 하고요. 고율 분리과세는 이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 이 부속 토지. 그리고 기타 분리과세는 공장용지예요. 이거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닙니다. 세금 안 내고요. 그리고 별도 합산 토지가 있어요. 이게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이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이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없더라도 이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있죠? 이거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거는 과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있는데 일단 나대지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에 기준 면적 초과 토지 그리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중에 이제 기준 면적 초과 토지 그리고 분리과세 그리고 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이거 과세 대상이고요. 내가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타 부분 보시면은 이 건축물 있잖아요. 골프장, 고급 오락장 그리고 도시의 주거지역 내에 공장 같은 건축물 그 외의 건축물 뭐 선박 항공기 이런 거 있죠? 이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살 때 종부세가 나오는 것도 생각보다 이렇게 뭐 매년 뭐 3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종부세는 주택, 나대지, 상가, 건물 부속 토지 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결국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를 과세할 때는 개인 단위로 과세를 합니다. 개인 단위로. 이 기본적으로는 일정 금액을 넘겨야 과세가 되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층을 겨냥한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표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표 하나 띄워주시죠. 거기서 구분 보세요. 주택, 상가 부속 토지, 별도 합산 토지, 그리고 나대지, 종합 합산 토지 이렇게 돼 있죠. 과세 단위로는 개인별 합산인 건 맞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준 금액이 있어요. 6억 원을 초과해야 과세가 되고요. 주택은 종부세가. 그러니까 6억 미만인 거면 과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상가 부속 토지는 뭐예요? 80억이 넘어가야 종부세를 내죠.
나대지는 얼마예요? 5억 넘어가야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하면 이 공제 금액이 6억 원이지만 공동등기에 비해 불리하죠. 그래서 3억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만약에 2주택 이상을 분산 소유하고 있으면 12억까지는 공제가 받을 수 있죠. 왜냐면 한 명당 6억씩 공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종부세 과세 표준과 산출세액 어떻게 계산하는지 표 한번 보시죠. 예, 거기에 과세 표준이라고 나와 있죠. 과세 표준. 이 기준 시가에 합계해서 공제 금액 빼고 기초 공제를 뺍니다. 거기에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해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종부세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정부에서 고지서를 이제 보내주면 그냥 그거대로 납부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뭐냐면 일종의 세부담 완화 제도예요. 그래서 종부세는 모든 과세 대상에 대해서 95%그 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운시켜 주고요. 참고로 재산세의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은 70%, 주택은 60%를 적용하고 있고요. 이 비율이 매년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비슷해요. 종부세가 부과되는 구간은 재산세도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 과세 표준을 두고 두 가지 세목이 중복해서 과세가 돼서 이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재산세, 종부세 이게 누가 내고 어떻게 납부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누가 내는지 일단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에 현재 이제 6월 1일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6월 1일 전에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매물이 많이 나오죠. 6월 1일 이후에는 매물이 별로 없어지죠. 그런 현상도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7월 중에 만약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재산세나 종부세는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예, 결론은 6월 1일에 소유권이 있는 매도자가 납세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에 소유권이 있었으면 그 7월 1일에 팔든 뭐 8월 1일에 팔든 상관없어요. 그때 소유자가 납세임을 집니다. 예, 따라서 주택을 팔고 난 후에 내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있죠. 재산세와 종부세도 있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6월 1일 이제 전후로 양도하는 경우에 6월 1일 전에 양도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신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납세임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이 만약에 6월 30일이고 그리고 잔금이 또 6월 15일에 청산이 만약에 잔금 청산이 6월 15일이면 이 경우에는 건물주가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완공이 되었으나 이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지속되면 전적으로 계약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참고로 이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죠. 네, 주택의 재산세는 7월 30일이라고 이제 9월 30일에 각각 50%씩 납부할 수 있도록 이제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주택 재산세는요. 근데 여기 종부세 보시면은 12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이 정부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종부세는 이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보유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 보유세 생각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매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부동산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